세계사적으로 올림픽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zeus 신에게 바치는 제전이자 평화를 기원하는 축제였습니다. 근대 올림픽 역시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쿠베르탱 남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와 이념을 초월한 인류 화합의 장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압록강 너머 북한 땅에서 스포츠 체육계 정의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북한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정의하는 체육은 개인의 건강 증진이나 취미 생활을 위한 레저 리셔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방체육기자 노동체육기며 궁극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는 정치적 도구입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교시했습니다. 즉,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당과 수령의 명예를 걸고 적들과 싸우러 나온 체육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올림픽 기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올림픽 중계를 거의 해주지 않거나 북한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경기만 며칠, 심지어 몇 주 뒤에 녹화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정보 통제의 일환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본주의 국가의 경기장 모습이나 북한보다 잘 사는 다른 나라들의 발전상이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체육 강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제 주요 경기를 꽤 빠른 시일 내에 편집하여 반경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중계는 극히 드뭅니다. 혹시라도 북한 선수가 패배하거나 관중석에서 반체제 구호가 나오는 돌발 상황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평양의 시민들은 올림픽 기간에도 우리가 느끼는 실시간의 환호와 열기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국이 승리한 전투만 골라서 편집해주는 선별된 승리만을 소비할 뿐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비장함을 넘어 공포에 가깝습니다. 그들에게 금메달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보고입니다. 실제로 북한 미디어는 금메달을 딴 선수를 인터뷰할 때 평소 훈련하신 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스포츠, 과학적 답변보다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믿음이 나를 결승선까지 이끌었다는 사상적 답변을 강요하고 또 그렇게 송출합니다. 북한 사회에서 올림픽 메달은 계급의 사다리를 단숨에 뛰어오를 수 있는 로또이자 가문의 영광을 보장하는 면죄부입니다. 반대로 기대했던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 겪어야 할 비판과 사상 총화반성 모임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평양의 거리는 조용하지만 TV 화면 속에서 땀 흘리는 북한 선수들의 눈빛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전장의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올림픽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 사상전시 상찬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은 타고난 재능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더해져 탄생합니다. 북한 역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양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집체 훈련 합숙 훈련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체육 영재 발굴은 아주 어린 나이인 유치원, 소학교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전국의 학교 체육 교사들은 신체 조건이 유난히 좋거나 달리기, 체조 등의 소질이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면 즉시 상급 체육학교나 도다오 청소년 체육학교로 보고합니다. 여기서 선발된 아이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오로지 운동 기계로 개조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오전에는 혁명 역사와 같은 사상 교육을 받고 오후와 밤에는 지옥 같은 체력 훈련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꿈이나 자유는 철저히 말살됩니다. 오직 공화국 기발인 공기를 휘날리기 위한 도구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은 최전계 선수들은 성인이 되면 북한 최고의 스포츠 클럽인 체육단에 소속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민무력성 국방부 격 산하의 425 체육단입니다. 425는 김일성이 한길 유격대를 창설했다는 날짜에서 따온 것으로 이곳 소속 선수들은 군인 신분이며 군대 계급장을 달고 훈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안전성경찰 격 산하의 압록강 체육단, 철도성 산하의 기관차 체육단 등이 있습니다. 이 체육단들은 사실상 국가대표 상비군 역할을 하며 평양의 청춘거리 체육촌 같은 전문시설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365일 훈련에 매진합니다. 이들에게 연애나 외박은 사치이며 오로지 국제대회 성적만이 그들의 대우를 결정합니다. 쌀과 고기가 귀한 북한이지만 국가대표급 선수들에게는 소고기, 단백질 보충제, 그리고 피로 회복을 위한 록용 녹용과 웅담 같은 보약이 아낌없이 제공됩니다. 이는 국가가 베푸는 은혜인 동시에 반드시 성적을 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매들박스 종목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구기 종목 축구, 야구 등이나 장비가 비싼 종목보다는 체급 경기인 역도 무거운 것 들기, 레슬링, 유도, 그리고 정신력이 강조되는 사격과 체조에 집중 투자합니다. 조선 사람은 덩치는 작아도 맵짠 매운 맛이 있다는 김정일의 교시처럼 체급 제한이 있는 종목에서 북한 선수들은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위협합니다. 이 선수들은 훈련 과정에서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정신력 강화를 더 강요받습니다. 수령님을 생각하며 바벨을 들어라. 적의 심장을 뚫는 심정으로 활시 위를 당겨라. 와 같은 구호가 훈련장에 가득 찹니다. 4.25 체육단의 훈련장은 단순한 운동장이 아니라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간의 한계를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개조하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올림픽은 남북한 체제 경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었습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누가 한반도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스포츠 외교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비극의 서막을 알린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1964년 도쿄올림픽과 신금단 사건입니다. 당시 북한 육상에는 세계 신기록 제조기라 불리는 여제 신금단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자 400m와 800m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북한은 신금단을 앞세워 일본 땅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신금단이 올림픽 직전에 열린 신흥국 경기대회 간의 FO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대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철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역사에 길이 남은 이유는 정치적 보이콧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분단의 비극 때문입니다. 6.25 전쟁 당시 헤어졌던 신금단의 아버지 신문준 씨가 남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도쿄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일본으로 날아갔고 북한 선수단이 철수하기 직전 하네다 공항에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13년 만에 만난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북한 지도원들은 동무, 이제 떠날 시간이오 라며 신금단을 강제로 끌고 갔고 그녀는 아바이, 아바이를 외치며 버스 창밖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전 세계 언론에 타전되며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 정권에게 올림픽은 체제 선전의 장이었지만 그 속에 속한 개인에게는 가족을 눈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잔인한 이념의 벽이었습니다. 이후 1970년대 냉전의 절정기 올림픽은 남북한의 메달 개수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1972년 뮌헨 올림픽은 북한이 하계 올림픽의 정식 국호 DPRK로 처음 참가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 사격 소구경 복사 종목에서 북한의 리호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북한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그는 외신 기자들 앞에서 충격적인 소감을 남깁니다. 원수님 김일성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적의 심장을 겨누는 심정으로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이 섬뜩한 발언은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엔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 북한 내부에서는 미제와 괴뢰 도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영웅적 발언이라며 대대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북한의 올림픽 역사는 순수한 스포츠 정신보다는 죽느냐 사느냐의 체제 경쟁과 분단의 비극이 뒤엉킨 피 튀기는 전쟁터였습니다.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쓸 서울을 외쳤을 때 대한민국은 환호했지만 평양의 주석궁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시 북한 김일성 정권에게 서울 올림픽 개최 확정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체제 경쟁에서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자 거지가 들끓는 생지옥이라고 인민들을 세뇌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소굴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열린다는 사실은 북한 내부의 선전 논리를 뿌리째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즉시 비상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카드는 남북 공동 개최 요구였습니다. 북한은 IOC와 한국 정부의 올림픽 경기의 절반을 평양에서 치러야 하며 이름도 조선올림픽으로 바꿔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연히 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억지였고 3년여의 지루한 협상 끝에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공동 개최가 무산되자 북한의 질투심은 극단적인 파괴 본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88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고 참가국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상 가장 끔찍한 테러를 기획합니다. 바로 1987년 11월 29일 발생한 대한항공 KL-858기 폭파 사건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여객기를 공중 폭파하여 탑승객 100명 전원을 몰살시킨 이 천인공 노할 만행은 남조선은 전쟁 위험 지역이니 올림픽에 참가하지 말라는 피해 경고장이었습니다. 실행범인 북한 공작권 김현희는 훗날 올림픽을 방해하여 남조선 괴뢰의 도당의 위상을 추락시키라는 친필 지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달리 이 사건은 전 세계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낙인 찍고 서울 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더욱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소련과 중국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들마저 북한에 만류를 뿌리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평양의 고립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테러가 실패로 돌아가자 북한은 맞불 작전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자해적인 선택을 감행합니다. 서울 올림픽에 대항하기 위해 1989년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평양에 유치한 것입니다. 서울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라는 구호 아래 북한은 당시 국가 예산의 30%가 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평양 광복거리를 건설하고 세계 최고 높이의 호텔을 짓겠다며 류경호텔 착공을 서둘렀습니다. 전국의 자재와 인력이 평양으로 빨려 들어갔고 지방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류경호텔은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수십 년간 평양의 흉물로 방치되었고 무리한 축전 준비로 국고가 탕진되면서 1990년대 중반 수백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든 고난의 행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의 화려한 불꽃놀이 뒤편에서 평양은 질투와 오기에 눈이 멀어 스스로 붕괴의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그리고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이 시기 남한 사회를 뜨겁게 달군 것은 북한 선수들의 기록이 아니라 하얀 피부와 붉은 유니폼을 입고 일사불란한 율동을 선보인 북한의 미녀 응원단이었습니다. 당시 남한 언론은 그녀들의 미모에 열광하며 팬클럽까지 생겨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현재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인 리설주가 2005년 인천대회 당시 금성학원 학생 신분으로 응원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훗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TV 화면으로 보았던 그녀들의 화사한 미소 뒤에는 철저하게 기획된 선발 기준과 숨 막히는 감시, 그리고 목숨을 건 사상 검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가 열리기 수개월 전부터 중앙당 선전선동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선발 기준의 제1원칙은 미모나 춤 실력이 아닌 출신 성분입니다. 당 간부 자녀나 평양의 핵심 계층 자녀들 중 키 160cm 이상, 쌍꺼풀이 있고 피부가 흰 남남북녀의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들만이 장군님의 응원대가 될 자격을 얻습니다. 선발된 이후에는 평양 외곽의 합숙소에 격리되어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의 70%는 응원 동작 연습이 아니라 적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법, 기자가 질문할 때의 모범 답안, 남조선의 번영은 허상이라는 정신무장 등의 사상 교육입니다. 남한에 파견된 기간 동안 그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24시간 감시당합니다. 화장실조차 2인 1조로 가야 하며 남한 사람과의 사적인 대화나 눈 맞춤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녀들의 미소는 자유로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실수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만들어진 연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발생한 장군님 초상화 사건입니다. 버스로 이동하던 북한 응원단이 도로변에 걸린 김정일 위원장의 환영, 현수막이 비에 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장군님 사진을 비를 맞게 할 수 있냐며 차를 세우고 집단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현수막을 떼어낸 사건입니다. 남한 사람들에게는 기괴한 해프닝이었지만 북한 응원단에게 그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것을 보고도 지나쳤다면 귀국 후 최고 존엄 모독 방조죄로 처벌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녀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니라 차가운 생활 총화 반성회입니다. 남한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누가 자본주의 문화를 동경하는 발언을 했는지 서로를 고발해야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응원 단원 중 일부가 남한의 발전상을 주변에 이야기했다가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이 미녀 군단이 체제 선전을 위해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명예와 더불어 막대한 광고 수익, 연금이라는 경제적 보상을 얻습니다. 북한에서도 금메달은 인생 역전의 가장 확실한 로또입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북한에서 올림픽 금메달은 수령 결사 옹위의 증표이자 계급 상승의 프리패스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는 순간 선수는 단순한 체육인을 넘어 공화국 영웅이나 인민체육인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부여받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오거나 축전을 보내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장 파격적인 보상은 바로 평양 시민권과 고급 아파트입니다. 지방 출신의 가난한 노동자 자녀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평양의 보통강 구역이나 미래과학자 거리에 있는 200제곱미터 이상의 호화, 아파트 살림집을 선물 받습니다. 여기에 벤츠나 북한이 자체 생산했다고 선전하는 고급 승용차, 냉장고, 컬러 TV 같은 가전제품 세트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일반 주민들이 평생 일해도 가질 수 없는 꿈의 재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당 입당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도 당원증을 거머쥐면 본인은 물론 자녀들까지 핵심 계층으로 편입되어 대대손손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유도 영웅 개순이나 역도의 엄윤철 같은 선수들이 바로 이러한 신분 세탁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러나 메달 사냥에 실패한 선수들에게 기다리는 현실은 냉혹한 시베리아 벌판과도 같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성적을 못 냈다고 해서 무조건 아오지 탄광이나 요덕 수용소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문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대주였던 선수가 특히 주적인 미국이나 한국, 일본 선수에게 패배하여 탈락했을 경우 귀국 후 혹독한 사상 총화 비판 모임 무대에 서야 합니다. 동료들과 지도원들 앞에서 훈련을 게을리하여 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아 비판을 해야 하며 심한 경우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물들어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는 인격 모독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메달권에 들지 못한 선수들은 소속 체육단에서 쫓겨나 지방에 이름 없는 공장 노동자나 농장원으로 배치되기도 합니다. 한때 평양의 훈련장에서 고기를 먹으며 운동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옥수수밥을 먹으며 삽질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북한 축구대표팀의 사례는 유명합니다. 44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지만 포르투갈전에서 0대7로 대패하자 감독과 선수들은 귀국 후 인민문화궁전에서 6시간 동안 대대적인 사상투쟁 회의에 불려나갔습니다. 당시 감독은 건설 현장으로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선수들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이기면 천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면 지옥행 열차를 타야 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그들이 시상대 위에서 흘리는 눈물에는 감격뿐만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탈락한 동료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